근데 보통 마흔이 되면 이제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마흔이 몇 년 남진 않았는데 아직 안 되셨어요? 네, 제가 그럼, 요새 나이 들어 보이죠? 아니. 네, 네. 제가 마흔까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네. 마흔쯤에 되면 보통 가정에 아이들도 있고 또 이제 내 챙겨야 될 가정도 있고 뭐 남성이라면 열심히 나서 돈 벌고 요새는 뭐 남녀할 거 없이 돈 벌지만 또 집안도 또 관리해야 되고 내 꿈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꿈, 아이들한테 좀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막상 마흔이 되면 아, 이거 하고 싶은 게 생겨도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작가님 여기 보니까 2008년에 18년간 일하시다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갑자기 떠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현실을 놓고 떠나실 용기를 내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근데 그게 저는 약간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혼자 있었고요. 아, 네네. 자녀가 없었고 아, 네네네. 혼자였고 물론 그러니까 제가 제 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면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어쨌든 또 제 인생도 제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적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좀 약간 제가 철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이가 아마 한 마흔 거의 마흔 됐을 시경이 마흔 전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갑자기 제가 텔레비전을 밤에 보다가 네. 그때 마침 산티아고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 봤는데 그 지평선이 딱 있죠. 그 풍경이 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원래 걷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저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딱 꽂힌 네네.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고 돈도 없었고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연찮게 제가 회사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 네네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퇴직금을 좀 크게 받고 예, 예. 그 돈으로 이제 아. 준비돼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셔서 네. 무언가를 느끼셨을 텐데 네.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걱정이 필요 없다. 인생을 사는 네.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이렇게 충실히 살면 되는데 우리는 특히 너무 미리미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대비를 네.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 근데 그게 필요 없는 그런 여정을 걷다 보니까 이것도 현실 돌아왔을 때 이거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러니까 마치 여행을 가면 보통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이라는 걸 가면 일정이 아주 빽빽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순례길이라는 것은 다른 데로 갈 데도 없고 눈 뜨면 걷고 예. 배고프면 먹고 또 잘하시네요. 자고 예. 걷고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루 일어나면 눈 뜨면 할 일 하고 네. 또 자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입니다. 걱정이 예전에 많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원래 회사원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이제 불안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많은데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잠깐 극단적이긴 한데 저도 워낙 걱정이 많았던 스타일이어가지고 많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때려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 순간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행 갔을 때도 이런 심정이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기분. 뒤를 안 돌아보고 이것만 보는 그런 상황. 근데 의외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쁜 일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좀 참고 좀 하도록 하고요. 아까 혹시 MBTI가 J세요? 제가 MBTI 검사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고 뭐 좀 외향적이고 좀 뭐 이렇게 발명가 뭐 이런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가 했을 때는 MBTI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MBTI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맞나 안 맞나 테스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알파벳으로 MBTI라고 하면 검사 얼마 안 걸리죠.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럼 딱 16가지인가 유형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해하는데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여기 책에 보면 참 우리 그 목차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 방법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좀 꼽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물론 제가 이 책을 쓰는 그 기준은
마흔이 되면서부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정리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제일 먼저 버리고 싶은 거는 욕심이겠죠. 아무래도 욕심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갖지 못한 거에 대해 너무 이렇게 미련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막 욕심을 더 부린다거나 하는 거는 좀 자기 가진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많은 이렇게 불행이나 이렇게 나쁜 게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욕심이 안 버려져요. 근데 그건 혹시 의욕 아닐까요? 아, 의욕일까요? 의욕과 욕심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게 막 마냥 부럽다고 하진 않지만 또 이제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30대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좀 열심히 일해서 좀 최대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성취해보자라는 욕심이 생기고 그런 욕심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이 파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욕심. 그럼 혹시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같이 이제 마냥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욕심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떤 뭐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욕심. 저는 뭐 이렇게 불교 신자도 아니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비워라 할 수는 없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다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려서 더 갖게 되는 게 과연 있었을까? 남들에게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이길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내 거가 되면은 내 거고 아닌 건 아닐 거다.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좀 어려서 그걸 좀 못 깨달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욕심을 좀 말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그 욕심이 아니고요. 그거는 열정과 의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딱 집에 가서 내게 욕심인지 이게 열정인지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로 그러면 좀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게 욕심이다. 그죠? 내 거와 내 것이 아닌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혹시 몇 가지만 더 뽑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좀 아쉬운 게 그 남과 비교 약간 아까 그것도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비교해서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저라고 뭐 다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끔씩 누가 잘 됐다, 누가 성공했다 하면은 갑자기 나는 뭐지 이렇게 초라한 느낌 느끼면서 이렇게 약간 좀 우울해지거나 하는 그런 비교해서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좀 나이가 들면서 이거는 스스로 성숙한 마음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나이 드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동영상도 봤고 지난번에 인터뷰해 주셨던 또 박윤징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남과의 비교를 정말로 많이 꼽으셨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는 나라가 이 한국인 거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 체면 문화라든지 또 내가 어느 정도는 뭐 어딜 다녀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에 대한 기준이 좀 굉장히 일률적인 것 같다는 생각 저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모난돌이였던 시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났고 군대 가서 이제 고참들한테 욕을 아주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어제 정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정을 많이 맞았는데도 아직 이제 완전 둥그러지진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들 안 하는 직업도 하고 있고 남들 안 하는 것들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남들이랑 비교 안 할 수 없거든요. 옛날 때 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옛날 때 쟤 나보다 잘 못 살았는데 뭐 갑자기 막 부자가 된다든지 결혼 잘해서 팔자가 핀다든지 막 아들이 막 뭐가 됐다든지 이럴 때 문득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근데 혹시 성공한 사람들을 순서를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1등이고 누가 꼴찌인지. 그건 아니죠. 그리고 또 예술가들도 피카소랑 고흐를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가 더 멋진 작가일까요?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간단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 사람도 스타고 저 사람도 성공한 연예인이고 저 사람도
뛰어난 유명인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누구 하나를 딱 꼽아서 저 사람이 최고인데 너무 부럽다 할 필요가 없고 밤하늘의 별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도 저 별 중에 하나일 거고 내 인생도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할 때 뭐 좀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자면 말씀 주신 피카소랑 고흐의 작품처럼 내 인생이 하나의 작품이라면 내가 뭐 누가 순위를 매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죠? 원하는 거에 따라서 다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한 방법이 욕심 또 남과 비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제가 예, 여기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네, 뭐 낭비, 고정관념, 두려움, 교만, 과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딱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가끔 만났을 때 우선 그 멋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멋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반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별론 것 같고 또 그렇죠. 너무 과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내가 어쨌다는 둥, 막 저쨌다는 둥. 옛날에 잘 나갔다 이런. 네, 뭐 잘 나갔고 재산이 얼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막 이렇게는 하지만 속으로는 멋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 과시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예. 과시를 하고 싶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하고 정말 싶고 많죠. 예. 저희 어머니도 저 처음에 이제 대학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이 채널 말고 이제 영어 강의하는 채널인데 그게 좀 규모 커요. 막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식 키워보니까 그 마음은 들거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아이가 뭐 잘했을 때의 기쁨이 엄청 큰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이제 과시하고 싶잖아요. 뭐 내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 재산이 됐던 뭐 나라는 사람을. 그렇죠. 근데 너무 과시하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반면 교사했을 때 느낄 수 있으면은 이렇게 스스로 조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만약에 이 방송 끝내고 나면 누군가에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보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거나 이렇게 추할 정도로 나가면 지나치거나 추하다는 말을 제가 이게 추하다. 근데 이게 진짜 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침을 넘어서 더 가버리면 추해진다. 그 반대편에 멋있는 게 있는 것 같고 제가 문득 작가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든 생각이 그러면 사람이 과시를 하고 사실은 과시라기보다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랑 당연히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아무리 자랑을 해도 또 내가 슬픈 일이 있다고 아무리 슬퍼해도 그걸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그러면 좀 이제 과시도 좀 적어진다. 다 들어주자.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뭐랄까요? 저도 이제 살다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이게 결혼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알고 있던 여자인 친구들이 확 멀어지고. 그러셨구나.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 친구들이랑 막 밥 먹고 막 하기에 좀 그래서 이제 멀어지고 또 이제 아이 낳고 나니까 가끔씩 만나던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먼 친구들이 아주 멀어져 버리고 그냥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나와서 생활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는데 말씀해주신 그렇게 친한 친구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은 편이라서 저도 모르게 약간 이렇게 가족들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긴 했어요. 어느 정도 그냥 혼자 삭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 혼자 삭히는 게 많이 습관이 되긴 했는데 이것도 딱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마음껏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그러면 제가 든 생각이 외로움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요. 외로움이요? 외로움을 저는 아직 극복을 잘 못한 케이스인데요. 아직 네. 그 외로운 상태이시긴 한 거네요.
근데 이거를 막 저는 이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냥 그럴 수 있지. 난 그렇게 살아왔지. 그 정도. 네. 아니 제가 예전에는 이제 네. 외롭다가 막 네. 이렇게 가족들이랑 아이 낳고 키우니까 네. 되게 외롭고 싶은 그래요? 마음. 아니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음. 아침에 나와서 막 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아이 잘 때까지 하면은 혼자만의 시간이라든지 예전엔 다 가을에 지는 낙엽 보고 막 그런 외로움이 막 사무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새는 그런 감정은 없는데 네. 점점 아마 이제 아이가 커가고 이제 품을 벗어나고 하면은 좀 그런 감정들이 좀 들 것 같은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외로움이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저는 딱히 불편함을 못 느끼고 외롭다고 이렇게 누가 표현을 하면 전 약간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외로운 예, 게. 예. 그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딱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은 이야기를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도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떨 거야? 라고 지레짐작하는 네.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또 사람들이 더 잘 꾸미려고 하고 잘 입으려고 네.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사람을 지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좀 없앨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참 그게 심해가지고요. 저는 저 혼자 그냥 남들이 아무도 인정 안 해줬는데 저 혼자 나는 직감이 빠르고 난 척보면 알 수 있고 뭐 내가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작년에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이 정말 저는 그분이 현명하고 굉장히 이렇게 생각도 올바른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의외에 약간 불안에 시달리면서 약간 좀 뜻밖의 약간 사이비 그런 네. 쪽으로 빠져진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특히 저 사람은 어떨 거야 이렇게 짐작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는 지레짐작은 하지 말라.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평가나 판단이나 그런 거는 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예. 그 작가님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미리 네. 좀 어떤 대답이 있으실지 여쭤본 게 있는데 그 인생의 행복 너무 어려운 주제죠.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줄 나누고 수 네. 또 받을 수 있는 건 네. 받는. 그러니까 주기만 한다는 건 솔직히 그거는 좀 공허하고요. 근데 예. 받을 수도 있다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난 그 팬데믹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교류가 딱 끊기니까 물론 처음에 약간 좀 방학 같고 뭐 편안하고 혼자도 괜찮아 나 잘 지내 그랬는데 좀 길어지고 점점 더 모든 모임이 사라지고 친구랑 만날 수도 없고 하다 보면은 너무 이 우주에 물론 가족이 있긴 하지만 이 우주에 저 혼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 아니죠 그런 거. 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네. 또 나누고 네. 받고 하는 네.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 남과 비교하는 걸 줄이는 거, 추할 정도로 과시하지 않는 것. 에다가 하나 더 4가지로 더 하자면 말씀 주신 건 역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요거는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영어 강의를 하면서 제 영어 채널에서 공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영어를 이제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예 이제 못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ABC 발음 나는 거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훌쩍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거의 이제 한 3년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 게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영상 올라올 때 와서 같이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또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냥 뒤돌아보면 1년씩 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좀 그래도 시간이
되돌아봤을 때 많이 좀 남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배움이라든지 새로운 경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방금 시간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와 정말 중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너무 막 한숨을 쉬고 한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오늘 아침만 봐도 저는 오늘 약속 시간까지 막 시간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뭐 준비할 새도 없이. 그래서 너무너무 빠르다 느끼고 있는데 근데 정말 남는 게 있어야지 그 시간이 그나마 공허하지 않게 흘러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많이 배우는 게 좋고 근데 대신에 뭐 약간 두려움이 많이 저는 약간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나이 들면서 변한 게 새로운 거 낯선 거에 대해서 좀 쉽게 막 호기심보다는 다른 게 더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좀 각자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논문 막 이런 박사님들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네.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걸 뭘 하면 이 뇌 안에 있는 네. 이 신경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네. 뇌의 노화 속도가 또 많이 늦어진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어찌되었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5개 정도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뭐 새로운 거 배우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고요. 네. 작가님 좀 더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멋지게 나 진짜 나이 들고 싶어서 이 동영상 클릭해서 끝까지 보고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멋지게 나이 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네. 좀 더 이야기 나눠볼 만한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특히 여자들은 특히 나이에 대해서 좀 공포감까지 있어요. 저도 사실은 피부가 점점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노화 증상이 생기는 걸 느끼면서 눈도 나빠져. 제가 지금 글씨도 잘 안 보이게 그런 거 느끼면서 그런데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데 아쉬운 게 좀 저보다 언니뻘이나 뭐 나이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미리미리 잘 안 해주세요. 저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여쭤보면은 난 똑같아. 나는 뭐 젊을 때랑 똑같아. 뭐 별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다 우기세요. 일종의 과시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도 똑같은가 보다. 나이 들어도 힘든 게 없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의외로 이렇게 많이 힘듭니다. 특히 저는 67년생이기 때문에 올해가 55세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게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이렇게 힘도 많이 빠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도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좀 미리미리 알아서 약간 좀 더 운동을 하거나 뭐 많은 걸 준비를 한다면 그 상황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는 그 적합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나이 얘기 이런 거 하면은 댓글에 이제 아직 막 젊으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게 그 20대 때랑 비교하면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변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 잠을 잘 때도 뭐 이제는 푹 잤다면 자다가 뭐 한번 깬다라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말씀을 이제 솔직하게 해주신 것처럼 사람 만나는 것조차 에너지가 많이 쓰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제 오늘 우리 인터뷰 이제 곧 종료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운동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운동을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작가님이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거든요. 이제, 아마 인생을 좀 뒤로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지혜들도 쌓이셨을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작가님 쓰신 책 여기 있죠. 40 이후 멋지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작가님이랑 조금 더 작가님 생각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저희 유료 광고하는 거 아니고 저희가 이제 책 몇 권 선정해서 좋은 작가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하실 말씀이 조금 더 있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오늘 20분 조금
조금 뭐 20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좋은 거 많이 얻어가셨다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또 저희가 이제 노후에 관련된 뭐 노후뿐만 아니고 30대 이후, 40대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실제로 이제 또 뭐 의사 선생님 모시고 뭐 실제로 신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늦추고 좀 에너지 있게 할지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 먼 길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